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더 발생했습니다. 미추홀구에서는 9살 남자 어린이가 2차 검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개학이 3월 23일로 연기됐습니다. 정작 긴급 돌봄 서비스는 감염을 우려해 외면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도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영종도에서 신도를 잇는 평화도로 1단계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2025년이면 영종에서 신도와 청라를 잇는 2개의 연도교가 개통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수요일 인천투데이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더 발생했습니다. 인천시는 서울 확진자의 9살 아들 A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군과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와 형제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군은 인하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추가 확진과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우 기자, 이번 확진 환자, 서울 확진 환자의 아들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확진된 A군의 아버지는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A군도 검체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발열 증세를 보였고요. 지난 3일에 2차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군의 어머니와 형제 2명도 함께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이 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현재 자가 격리 중입니다. A군은 인하대병원에 입원해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인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이제 9명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던 중국인 환자가 인천의 첫 확진자였죠. 이후 A군까지 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평구에 2번, 5번, 8번 환자까지 3명이 있고요. 연수구에 6번, 7번, 그리고 미추홀구에 3번과 9번 환자까지 각각 2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 4번 환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타 시도에서 관리하는 인천 시민이 2명 더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좋은 소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인 첫 번째 확진 환자가 퇴원한 데 이어서 세 번째 확진 환자도 퇴원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세 번째 확진 환자였던 57세 남성이 퇴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인하대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습니다. 이 환자는 직업이 문화, 관광, 해설사인데요. 아주 모범적인 대처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평소에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1월 31일부터 자각 증상을 느껴 스스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매일 증상과 치료 기록도 일지로 남겼다고 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와 신상 변화를 꼼꼼히 일지로 적어둔 덕분에 동선과 접촉자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로써 인천 지역 9명 확진자 가운데 1번 확진자와 3번 확진자까지 총 2명이 퇴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또 부평에서 8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었는데 남편과 자녀 2명이 있고 또 남편이 한국 GM에서 일을 해서 지역사회 우려가 컸었는데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네, 어제 부평 청천동에 거주하는 중국인 여성 48살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남편과 2딸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검체 검사 결과 가족 3명은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한국 GM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아주 컸는데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 접촉자는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게 되고요. 2차 검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일단 1차 검사에서 가족들이 음성으로 나온 건 굉장히 다행인 것 같고 2차도 음성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B씨 이동 경로도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B씨는 2월 16일 오후 1시 30분에 신천지 과천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지하철로 자택을 왔고요.
이후에 확진을 받기 전까지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2월 24일과 27일에는 부평구 청천동에 소재한 병원과 약국을 갔고요. 3월 2일에는 검체 채취를 위해 보건소에 갔다가 청천동에 있는 정육점도 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개학을 3월 9일에서 2주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작 아이들의 긴급 돌봄 서비스는 감염을 우려해 외면받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서구의 한 초등학교 돌봄 교실. 교실 한 곳은 비었고 나머지 교실엔 학생 혼자 선생님과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학교 전교생 740여 명 가운데 긴급 돌봄을 신청한 아동은 5명. 하지만 정작 이날 등교한 학생은 1명뿐입니다. 다른 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모여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움이 있어서 아무래도 감염병이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유, 초, 중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23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외부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학부모의 아이 돌봄을 위해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휴가제 활용을 적극 지원합니다. 교육청은 휴업 기간 중 학생 학습 지원과 생활 지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학습 결손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온라인 학습 시스템과 또 학생 생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담임선생님과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수업 일수 확보를 위해 여름, 겨울 방학을 우선 조정하고 추가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수업일을 10% 범위에서 감축합니다. 이와 함께 학원 휴원 권고를 적극 실시하고 학교 밖 교육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이처럼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중고의 개학을 당초 일주일에서 2주 더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선 긴급 돌봄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비정규직 교사들의 걱정은 큽니다. 긴급 돌봄의 대부분 비정규직 교사가 투입되는 데다 안전대책도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개강이 3주 연기된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부는 개학 연기 기간 동안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긴급 돌봄 교실을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하지만 개강 연기 소식에 비정규직 교사들은 걱정이 큽니다. 긴급 돌봄 교실의 대부분 비정규직 교사들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교사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해 돌봄 교실 업무가 하루 종일 비정규직 교사에게만 맡겨지는 겁니다. 정부가 3일부터 긴급 돌봄 추가 수요 조사를 벌이는데 업무 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입학하지 않은 신입생부터 시작해서 긴급 돌봄을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각 반에 10명에서 15명 정도 지금 수용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제부터 또 정부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긴급 돌봄을 신청을 받잖아요. 그 받으면 저희가 20명 이상 이렇게 수용을 해서 그 친구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바이러스 이렇게 확산되는. 안전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긴급 돌봄이 연장되고 있지만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 국가적인 어떠한 사회적인 위기 상황인데 저희가 사실 가장 어려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 대한 일정한 안전대책이라던가
혹은 근무와 관련해서 일정하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 때문에 맞벌이 가정 휴가제 등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의무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유급까지 되면 더 좋겠고요. 그렇게 돼서 실제로 긴급 돌봄에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지는 상황이 없어지는 거가 일단 제일 근본적인 확산 방지 대책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비정규직 교사들은 인천시 교육청과 면담을 가진 데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도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일렬로 앉아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 매점 내 테이블을 없애는 등 청사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인천시청 구내식당입니다. 식당을 찾은 공무원들이 손에 소독제를 묻혀 꼼꼼하게 문지르고 배식판에 음식을 담습니다. 그리고는 일렬로 자리에 앉습니다. 마주보지 않고 모두 한 방향으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일환입니다. 인천시는 구내식당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식사 시간도 조정했습니다. 오전 11시 15분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건물별로 식사 시간을 배정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밀폐된 공간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대화하면서 좀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존에 양방향으로 돼 있던 좌석을 단일 방향으로 바꿔서 그런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청산의 매점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사라진 것. 사람들이 모이는 걸 막기 위해 매점 안에 배치된 의자와 테이블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 2주가 최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곳곳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지난 밤새 우리 지역 사건사고 구조활동 소식입니다. 인천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밤사이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8시 56분경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모텔 2층 객실 침대에서 최초 불이 시작되었는데요. 투숙객인 30대 남성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출동한 미추홀 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투숙객 5명은 지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하여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불이 나자 인천소방본부에서는 소방관 60여 명과 소방차량 22대를 투입하여 진화에 나섰는데요. 객실 일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면서 255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9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 00시 57분경에는 중구 을왕동 왕산해수욕장 인근 도로상에서 주차 중인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주차 중인 SUV 차량 시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요. 차량 일부가 불에 타면서 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2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새벽 2시 5분경에는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한 중고 가전 매장 가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가건물에 설치된 전기 설비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건물 일부와 가전제품 등이 불에 타면서 475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55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 활동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 3시 16분경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한 주상 복합아파트에 있는 차량용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혔다는 119 신고 전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용 엘리베이터가 고장을 일으켜 30대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출동한 부평소방서 119 구조대가 엘리베이터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구조 후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여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이 발생되어 8명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격리 치료 중에 있는데요. 인천시와 인천소방본부 그리고 모든 유관기관에서는 준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종도에서 신도를 잇는 평화도로 1단계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인천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2025년이면 영종에서 신도와 청라를 잇는 2개의 연도교가 개통할 전망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형제섬으로 불리는 옹진군 신도와 시도 모도. 세 섬은 다리로 연결돼 오갈 수 있지만 눈앞에 있는 영종도는 배를 타야 건널 수 있습니다. 날씨가 궂은 날엔 병원을 오가는 일부터 아이들 통학까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주민들의 수건이 된 연도교 건설 사업이 드디어 본격화합니다. 연도교는 공항 신도시에서 신도까지 3.82km를 잇습니다. 총 사업비 1,249억 원을 투입해 2025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영종 신도 간 3.8km 왕복 2차로 평화도로를 설계 시공 일괄 방식으로 시행하여 최대 약 1년의 공기를 단축할 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시공사를 선정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을 통해 2025년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는 인천에서 강화를 지나 개성과 해주까지 있는 남북 평화도로입니다. 2단계로 추진되는 신도 강화 구간은 현재 민자로 계획돼 있는데 인천시는 국가도로망 계획에 반영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정부를 설득한다는 구상입니다. 영종과 육지를 잇는 세 번째 다리도 2025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12월 제3연육교를 착공해 2025년 하반기에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제3연육교는 총 연장 4.66km 규모로 왕복 6차선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손 씻기 등 방역에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저희 티브로드는 항상 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